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김제시의회 의장의 딸을 채용할 당시에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채용 공고와 동시에 응시 원서를 받는 건 채용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입니다. 지난 5일부터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 채용계획을 알린 뒤 오늘부터 응시 원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겁니다. 미리 널리 알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채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기간은 주어야 되죠. 상대방한테 다. 응시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제시는 의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원서를 받는 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알만한 사람들만 지원토록 해 경쟁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최소 15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하면은 특정 일반인들이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15일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지적을 하니까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에 따른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장의 딸이 채용된 자리는 임신을 이유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나온 겁니다. 미리 채용 계획을 내고 준비했다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완주군의회 부의장인 이양자 의원의 일가족이 잇따라 완주군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역 자치, 지방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 의회에 이어 김제시 의회 채용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막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에 넘어갔다면 정말 당혹스럽겠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주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억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얼마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려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설계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이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을 시키고 주택조합에서요.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니까 다시 또 빼앗아가는 이런 강도 같은 일 아닙니까?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업체는 아파트 3채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역 주택조합이 땅을 사들여 지었습니다. 당시 조합은 토지 매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6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등기만 넘어가지 않았을 뿐 이미 분양이 끝난 개인 소유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합 측은 옛 조합이 맺은 계약이어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책임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좀 참아주시면 원활하게 제가 해결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 집에 입주도 하기 전에 남에게 내줘야 할 위기에 놓인 입주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시내 한복판에서 폭력 조직원이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인들끼리의 오해로 생긴 시비 정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26살 손모 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폭력 조직원이 낀 시비가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 조직원 2명이 인근에 있던 손 씨를 상대 패거리로 오해하고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욕을 하면서 오길래 저희 아니라고 태워주셨는데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니들이 조직을 알아? 뭔 상황이야? 하면서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제 의식에는 저를 축구발로 차듯이. 눈이 주저앉고 코뼈와 광대뼈까지 부러진 손 씨는 전치 8주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직장으로의 출근도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폭력 조직원이 무고한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인데 경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일반인들. 저희 입사소에서 관리하는 조직은 없어요. 대법 명단이라 있잖아요. 거기는 없다는 소리죠. 대리 운전 기다리는 애를 알지가 싸우는 사람을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은 제쳐두고 유흥가에서 늘상 일어나는 주치폭력 정도로 사건을 낮잡아 처리하는 경찰 수사에 허점은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와 함께 참여하면 입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공사 구간이 새만금 밖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 이축도로의 2단계 공사가 곧 발주됩니다. 공사비가 모두 3,655억 원으로 전북업체와 함께 입찰에 응하면 입찰 심사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7월 고시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대기업 건설업체는 전북업체의 최대 40%까지 공사를 맡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발주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2조 원에 이르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상황이 전혀 딴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구간이 원칙적으로 새만금만이 아니어서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을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은 그 동서 이축과 연결되는 도로망이고 또 새만금 지역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은 또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에 있어서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 여부는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2021년 이후 예정된 남북 3축도로 신설과 동서 1축도로 확장 사업 등도 새만금 밖 구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 보장이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남원시 편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머물러가는 숙박 관광을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도약한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을 고급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의 정주 인구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남원시는 대안으로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원 예촌과 국악의 성지, 허브 복합 토피아관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는 숙박관광 정착에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잠도 자고 가고 또 돈도 쓰고 가고 또 남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남원에 대한 그런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시대를 열어 나갈 그럴 때이다. 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화장품은 올해는 천연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해 성장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산물 통합 브랜드 춘향애인은 고급화에 한층 더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며 지난해 매출 8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목표를 850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춘향애인이라는 농산물은 지리산 밑에 있는 춘향골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믿을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하다.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이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도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 중인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남원 생태교육장에서는 희귀곤충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4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돗물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나비의 화려한 날개짓에 탐방객들이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남원 생태교육장에서 열리는 곤충아트 특별전에는 희귀곤충 등 50여 종 1000여 마리의 곤충이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았습니다. 곤충아트 특별전은 다양한 곤충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낡은 상수도 시설을 정비합니다. 고창군은 4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시설을 정비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실습농장을 완공했습니다. 예비 귀농 기촌인들은 실습농장에 머물며 주택과 농지 구입 요령, 작물 재배 교육 등을 받으며 안정적인 귀농을 준비하게 됩니다. 완주군이 주민 건강을 위해 54개 마을을 돌며 실시하는 100세 건강 교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추위에 움츠려든 주민들을 위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맞춤형 건강 교실도 열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은 지난 11일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며 선박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8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전락도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아쉽지만 재가동 언급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올해 18%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3%였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전북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북대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전북대의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도내 다른 대학의 등록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전북도민이 17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지난해 21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7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4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4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완주 산업단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무원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잠적한 또 다른 브로커 장 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익산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가 미세먼지를 일부 씻어내면서 오후에는 보통 단계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9도, 남원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6도에서 최고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최고 8도가 예상되는 등 포근한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대옥 프랜차이즈에서 200만 원, 완주군 소양면 다리마을 주민들이 45만 원, 김제시 진봉면 정서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익산시 인화동 1위 동부교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C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